사실 교회는 처음인데, 그리고 이제 동포교회라 해서 이제 뭐 중국에서 또는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와서 뭐 중국말을 해야 되는지, 또 중국말은 뭐 띵화밖에 모르는데 걱정도 되고. 하여간 제가 오늘은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뭐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이제 서로 소통하는 거로 대화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또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이제 분야가 다르니까 저는 이제 교회 쪽은 또 샬롬하고 아멘밖에 모르니까 예. 그래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이제 김우 목사님, 아까 인사 올린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여러 신도분들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은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환경과 이제 기본 법률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외에도 또 마침 내가 이제 언론사 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과연 또 언론이란 무엇인가, 기자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그냥 조금씩 뭐 한마디 하면 열을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대강 그 줄거리만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언론인이니까 언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기자는 과연 무엇인가, 또 언론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제 이런 게 우리가 꼭 뭐 알려고 안 해도 평소에 문득 궁금하잖아요. 뭐 심지어 뭐 기레기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하게 왜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인들 또 불법한 사람이 있을 때 마이크를 대고 묻잖아요.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아니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게 이제 기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또 한편 언론사는 이제 국가관을 가지고 또 사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를 감시하는 기관이죠, 언론사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 법안을 또 법률을 제대로 또 시행하고 있는가,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기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국민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물어보는 사람 역시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이제 기자의 역할인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질문에 대해서 뭘 알아야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한번 질문을 해볼까 했는데, 뭐 아는 게 없어 질문을 못 하는 거야. 아멘밖에 모르니 뭐 질문을 하겠어요. 그래서 알아야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소위 지식이다 하는 거죠. 쿵후, 공부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금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또 이따 시간에는 또 나도 또 좀 반대로 공부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 일단 약간 기자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90점이에요. 질문하는 거고, 언론사는 국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이런 정도만 알아도 언론에 대해서 누가 뭘 하려면 그렇게 하면 100점입니다. 어제가 4월 22일이 매년 지구의 날입니다. 젊은 청년 단체가 있어요. 지구 장례식을 치른다고 좀 오라 그래서, 그래 가서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보통은 환경에 대해서 다 알아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주워야 된다,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뭐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지금 특히 저탄소 문제로 우리가 호흡에 곤란을 느끼고 나아가서는 건강에 해로워서 죽음에까지 이른다. 뭐 잘 아세요. 문제는 이 실천이에요. 이 행동인데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 혹시 그 부근되시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 좋은 거. 다 알아. 가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뭐 쉽게 말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여러 가지 등등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거를 해 주실 거라는 것도 다 알아요, 거기까지. 실천이 안 되는 거야. 실천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장례식을 치른 거는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보면은, 미래, 장래 또 아니면 후손을 위해서 이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단언컨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환경신문 대표이사를 20년을 하고 있고 또 그 전에 환경 관련된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한 30여 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이제 교수분들이 있죠. 전문 분야가 있고 또 흔하게 이제 단체도 있고 또 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또 따로 공부를 해서 환경에 대해서 잘 숙지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있고 뭐 국가에서도 공무원들도 환경 정책도 펼치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그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준전문가급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체에 대한 개념이 잘 들어와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옛날보다 뭐 환경이 좋아졌어. 환경이 나빠졌어. 뭐 이렇게들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10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단위로 해서 100분율로 100%를 기준할 수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10% 아직 90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유엔에서도 2030년을 포커스하고 있어요. 7년. 그럼 7년 이대로 가면 7년 후에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관성력이라고 해서 이미 그때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맥시멈을 변곡점을 2030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2050년이면 저탄소가 된다. 그 저탄소 정책은 0이라는 정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탄소 배출을 100을 하면 100을 없앤다. 그래서 0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2050년의 저탄소 정책인데 그 전에 죽어요. 그래서 2030년, 즉 지구의 운명은 7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도 미래를 위한다, 후손을 위한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그냥 상투적이고 어서 들은 얘기, 텔레비에서 하는 얘기 아니면 이웃에게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 곳곳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가 물에 가라앉아서 아주 없어진 나라도 있고 대한민국은 대구 사과가 유명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춘천이 한 400km가 되는데 지금은 춘천 사과를 알아줘요. 그리고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이제 남한에는 이제 소나무도 다 없어져 얘기죠. 다 이제 북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물고기도 지금 이제 아열대 물고기가 이제 도면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뭐 꼭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거창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내가 교회에 왔고, 왜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내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왜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해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가? 뭐 아까 얘기한 나라가 뭐 가라앉아서 해수면이 높아져 가라앉아서 우리나라가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뜨거운 열이 온도가 기온이 높아져서 당장 어떻게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따튼 눈에는 안 띄니까. 우선 첫째는 이제 내가 있어야 뭐 후손도 있고 이웃도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일기예보에서 이제 날씨, 눈이 온다, 뭐 비가 온다 이렇게 이제 일기예보를 하는데, 그거에 합쳐서 또 두 가지를 하죠. 미세먼지하고 오존 발생을 합니다. 지역마다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아주 형광판을 해놨어요. 지금 오존 발생률이 얼마 있고, 초미세먼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뭐 텔레비전 틀면 그냥 수시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당장 그건 지금의 문제니까. 그럼 미세먼지를 마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또 오존이 발생돼서 오존이 우리한테 피부에,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이제 알면,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거 뭐 나라가 없어지고, 물고기가 올라가고, 소나무가 없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이제 우리의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토피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아토피병이 얼마나 괴롭고 무서운 줄. 아토피가 걸리면 군대도 못 갑니다. 면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 뭐 이런 같은 동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계 사람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토피가 걸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1등 하던 사람이 10등 꼴찌도 할 수 있어요. 그래는 이제 그것이 일종의 환경병인데, 그 아토피를 그래서 이제 그걸 정부에서 놔둘 수가 없어서 따르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한테서 이제 그거는 이제 누구나 아토피는 그 잠재적으로 있는 거니까, 사실은 아토피라는 병은 외부에서 온다기보다는 어릴 때 원래 생겨요. DNA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나요. 아토피성을. 그래서 뻘겋게 이런 그 피부 색깔이 이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뭐 한 살, 두 살부터 뻘겋게 이렇게 있다가 점점 없어지는 게 아토피병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게 이제 서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이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전국에 12,000개 있습니다. 그 서울의 아토피 초등학교가 550개가 넘어요. 경기도에 한 700개 됩니다. 전국의 그 아토피 학교가 그냥 4,000군데가 돼요. 아토피는 화학성이 아닌, 즉 사탕, 이런 그 소위 인스턴트를 안 먹고 시골에 가 살면 나아요. 아토피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도시의 미세먼지가 또 황사가 이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하고 저탄소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립이 틀면 저탄소 얘기를 나오는데, 저탄소가 도대체 뭔지, 저걸 또 왜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언론에서, 또 우리 국민까지 뭘 알아야 되는가. 이 탄소라고 하는 거는, 소위 탄소라고 하는 거는 발생이 되면 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래 이제 지구를 지표면을 보고 직선거리 3, 40km 정도 올라가면 오존층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존층 이렇게. 이제 연기처럼 뭐 비슷하게 이제 돼 있겠죠. 그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태양에서 보내는 빛을, 그 열을 막아줘요. 아예 또 막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지구다 내려보내요. 그게 오존층이 막을 갖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지구에 있는 이 열을 또 빠져나가는 걸 또 막아줘요. 그래서 이제 그 양쪽에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을 오존층이 하는데,
이 오존층이 지금 한반도에 수천 배가 뚫렸어요. 다시 말하면 태양의 빛이 열이 바로 들어오고 바로 빠져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이 탄소가 발생이 되면, 굴뚝에서 발생이 되면, 우리 자동차에서 발생이 되면 이게 올라가는데 이 탄소가 그 40km까지, 그게 최끝까지 올라갑니다. 최끝까지 올라가서 그게 거기서 오존층을 막 잡아먹고 이렇게 이제 세포처럼 파괴하는데 그 역할을 해요. 얼마 동안 하는가? 7,000년 동안 합니다. 700년, 70년이 아니에요. 보통 비닐루가 썩는 기간이 작게는 200년, 많게는 700년까지 봅니다. 플라스틱도 뭐 비슷하지, 한 500년 전후 이렇게 돼야 이제 완전히 썩는 거로, 이렇게 이제 지구에 아마 모든 동식물은 사람뿐이 아니고 고양이, 개, 소, 모든 동물, 식물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7,000년 동안, 만년 동안이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소 유엔에서, 세계에서, 정부에서 돈을 쓰고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 외에도 참 우리가 지금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많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먹이사슬인데, 이 먹이사슬은 이제 뭐 사람 간에도 있어요. 뭐 잘난 사람은 저 꼭대기가 있을 테고, 좀 덜 난 사람은 그 중간에 있고, 못난 사람은 하에 있고, 뭐 어디나. 예컨대 이제 그 학교도 초, 중, 고, 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밟아가듯이 그것도 일종의 이제 먹이사슬, 이제 사다리 효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먹이사슬이라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순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먹이사슬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컨대 이제 중간에 먹이사슬이 없으면, 예를 들어 먹이사슬은 이런 거예요. 맨 밑에 이제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를 잡아먹는 애가 있고, 그 잡아먹은 애를 또 잡아먹는 애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게 먹이사슬인데, 시골에 가면은 그 비닐루를 태워요, 밤에. 비닐루를 밤에 몰래 태우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한 군데다 모아만 놓으면 그 와서 면사무소에서 가져가거든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화장실에 안 버려도, 꼭 배수로에 안 버리고, 꼭 몰래 안 버려도 쌓아놨다 놓으면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아까 모두 얘기한 실천 얘기인데, 꼭 그거를 태워. 그러면 그 태운 게 어디로 가냐면, 저 강원도 촌에서 태운 게 서울에 있는 아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손자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죠? 이 축분도 그래. 소위 이제 그 뭐 옛날에 그 시골에서 소돼지 기르던 이제 그 똥변 뭐 이런 건데, 그걸 꼭 비 오는 날 버려. 그래가지고 파출소장 보고 나 물어봐요. 그 여기 2년 동안, 1년 동안 있으면서 몇 사람 그 불법 행위를 잡았냐? 그러면 한 사람도 못 잡았다. 뭐 깨끗합니다. 막 떠드는데, 당신 못 잡아. 비닐루는 밤에 안 보일 때 할 테고, 뭐 축분 보내는 거는 비 소나기 쏟아질 때 장마철에 하는데 못 잡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문제는 그 물도 마찬가지야. 물이 내려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은 한 2천만 명, 2,500만 명이 이제 그걸 먹는데, 저기 하남에 가면 수도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냥 한강으로 내려온 걸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하남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일단 물을 저장시켜 놨다가 정유를 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1년에 수천원씩 들어갑니다. 만약에 반대로 맑은 물을 내려온다면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돈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몰래 버렸지만, 몰래 태웠지만 결국은 내 아들, 손자가 소위 환경분담금이라고 해서 이런 거 뭐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 살려도 다 거기에는 환경분담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무슨 교육세니 뭐니 해가지고. 그거 다 아들들이 누군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닐을 태우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그 탄소는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7,000년을 유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공중에 얼로 안 가요. 여기서만 없어져서 안 보이지 이게 서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중국, 몽골의 황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체르노빌 소련의 러시아 체르노빌 사건 그 원자력 발생이 됐을 때도 그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황사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심지어 일본, 저 동남아, 인도, 방콕, 그죠? 예. 태국, 베트남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예가 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서너 명이 여기다 뭐 연기를 피운다든지 담배를 핀다. 꽉 차요. 나중에는 뭐 1m 사람도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꽉 찬다고. 얼로 안 가요. 이게 이제 그 지구의 모습이에요. 안 보이거나 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분리수거하고 그냥 쓰레기 잘 해서 갖다 놓는 거. 그냥 그거예요. 실천. 그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또 나하고는 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환경은 내 문제다. 먼지도 당장 내 문제고 이 쓰레기 이거 누군가 내가 안 내면 아들이 내니까 그게 문제예요. 누군가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